예, 오늘의 증시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특집이라서 뒷부분이 조금 깁니다. 최대한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금리 달러 올라가면서 주요국 증시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자사주 매입 시작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대형 IT 기업들의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시작하고 연말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매수를 좀 불러오는지 아니면 이제 매도와 충돌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더 빠졌죠. 환율하고 금리 이슈가 제기되면서 우리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그다음에 주요국 증시 봤을 때 특히 미국에서 보면 금융주 정도 플러스 난 거 말고는 대체로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계속 중국에 혹시라도 좀 매출이 부진해지지 않을까 제재 때문에 이런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일라릴리 같은 경우도 제약주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제약업종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등등해서 지난주 금융주하고 자동차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대체로 다 밀렸죠. 조선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는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대해서 트럼프가 칭찬을 했다. 이게 이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선주 올라간 거 이외에는 이제 다른 업종은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 엔터주,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던 반면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특히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급락을 하는,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조금 폐지라든가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부진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달러 때문인데,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4.4% 올라가 있는 상태는 우리한테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4.2 밑으로 내려와야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보면 107에서 일단 멈추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2월에 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쨌든 올라가면 투자들이 좀 압박을 받는데, 여기서 4.5 앞두고 이제 금리가 꺾일 거냐, 그리고 지난번 어떤 고점으로 작용했던 달러 인덱스 107에서 꺾일 거냐. 근데 반대로 이걸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신흥시장 쪽에는 한 차례 더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와 달러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들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연말에 금융투자가 배당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중립 이상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변동성 재료로는 어쨌든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공개할 때마다 또는 누구를 임명할 때마다 악재로 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와 금리가 계속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실적 전망이 또 추가적으로 하향되지 않을까, 미중 무역 갈등이 또 확대가 된다라면 등등의 이유로 실적 전망치가 그동안 하향되는 게 조금 멈칫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향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 재료고, 주목해야 될 일정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20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은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년도 가이던스를 어떤 형태로 제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이 성장이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하겠구나, 아니면은 이미 다 반영이 돼버린 거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해외 일정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달러와 금리,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지난주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보면 1조 7천억 원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만 지난주에 2조 원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2조 원 팔았다라는 걸 보면 사실상 삼성전자를 빼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두 개의 조합을 한 2조 3천억 정도 팔아서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평가를 하게 됐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쭉 매도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드디어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 요 흐름이 주초에 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이건 제가 삼성전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행스럽다라고 보면 다른 종목을 매도 확대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까지 확대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런 쪽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변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건 포함을 해가지고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삼성전자 120주선을 깨면 이 선에서부터는 저점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 거기서 튕겨서 반등 시도한 어떤 재료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엔터주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는 초낙폭주들 중에서는 엔터주가 지금 그나마 그러니까 초낙폭주가 대표적인 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신장비, 인터넷, 엔터주 이렇게 되는데, 엔터주의 흐름이 이제 제일 나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는, 그러니까 실적 봤더니 더 실망인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망인데 뭐 이런 등등이 합쳐지면서 석유화학주들의 낙폭이 좀 되게 많이 컸고, 이제 반면에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 게임주, 뭐 그러니까 W 기울은 거, 뭐 N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이클로 가는 이제 저점하고 고점이 되게 어떤 추세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움직이는 게 게임주. 근데 요 추세선을 그대로 이제 그려 나갈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올지 좀 흥미로운 어떤 업종으로 게임주 이렇게 해서 각각 특징들을 제가 꼽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통 보면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엔터 이런 쪽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보면은 뭐 알테오젠, HLB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는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YG, JYP, SM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는 그러니까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라서 담는 정도,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급락하는 거를 이용해서 물량을 받았어요. 지난주 순매수 1, 2, 3위가 에코프로, 엔캠, 에코프로 비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건 반도체를 되게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수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래는 그 제약주 중심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지난주 들어서 특징적인 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받았다.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되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정리해보면,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 두 가지가 미국 시장 돌아갈 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변수고요. 우리 안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변화를 줄 거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삼성전자 특집으로 오늘 준비한 거라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버틴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 어떤 그림을 잡아줄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뭐 제약도 올라갈 수 있고, 2차 전지도 낙폭과대라고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 딸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게만 보면 또 그쪽으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뭐든지 올라가야 돼요. 주도주가 나와줘야 투자들이 좀 편안하게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거 이제 있다, 이벤트성 무슨 호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우선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낙폭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뭐 소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사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저점에서 나선다 그러면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지난 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공급이 4분기에 본격화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게 뭐 엔비디아 공급선은 이제 N번째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걸 앞두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건데, 이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져서 일부 증권사에 돈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썰이 돌았고, 그 썰 돌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과격하게 빠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돌아설 때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0주선을
역사상 두 번밖에 안 깼었는데, 그러니까 이탈한 건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IMF 터지던 그 전후, 그다음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다 빠진 거다. PBR 밴드로 봐도 지금 아래 뚫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최근 뭐 몇 년 동안 겪어본 적 없는 낮은 주가까지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워낙 주가가 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모론에 따르면 이제 주담보 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다음에 혹시 뭔 재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과거 사례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 29일에 11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빠졌다가 이제 11월부터 따져놓고 보면은 두 달 흘러내리고 1월에 빠졌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고전하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유출해 보면 실적이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2015년, 16년도에는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실적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 6월부터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도 실적이 똘똘하게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다가 2017년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거. 그러면 이제 선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았겠죠. 아니면 그런 어떤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었을 거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는 6월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빠진 거 보고 나면서 3개월 후에 이제 반등을 했지만 큰 상승은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기 3개월은 고전했다. 다음에 또 하나, 2017년 1월에도 9조 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그냥 계속 강했어요. 올라갔다가 직후에 한 2주 쉬었다가 올라가고, 4주 쉬었다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실적을 보면 17년 자체의 주가가 되게 좋아지던 해였어요. 그 좋아지던 해에 삼성전자가 자기네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사주 매입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18년도까지 그 추세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를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내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들이 더 가늠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이제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순매수를 했잖아요. 예, 순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갑자기 팔던 외국인들이 멈춘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순매수로 잡았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어서 500만 주 팔려고 했던 애들은 그냥 그날 팔았던 것 같고, 누가 700만 주를 산 거예요. 그래서 200만 주 순매수로 집계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파는 쪽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제 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한 달에 지금 1조 원씩 매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조 원 매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하기 편해서 편하게 보면 한 달에 1조 원 매수한다라는 건데, 20거래일이니까 한 달에, 그러면 하루 평균 500억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이제 8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17조 원 팔았거든요. 우선주 합치면은 한 18조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평균 매도 규모가, 아이고 제가 이거 하여튼 하루 평균 매도 규모가 3천억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매도가 나온다면 못 받아요. 예, 주가가 이제 못 받습니다. 이 정도 매도 나오면 500억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택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거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이, 매도는 니들은 쳐라. 우리는 새로운 매수를 할 거라고 해서 새로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아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초에 이제 매수 창고에 빨간색이 몇 개 보이냐. 빨간색이라는 건 외국계 창고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니까, 그런 게 얼마나 표기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500억 원 정도의 매수 가지고는 뭐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거들어주는 계기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팔던 쪽은 계속 파는 거고, 그 이상을 받아내는 쪽이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물 매수를 할 거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매도력은 제가 계산해 본 거는 15,000계약도 안 되는 것 같고, 매수하려고 작정하면 한 5만 계약까지 매수가 가능한데, 만약에 매수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피해보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빠지거나 자동차가 빠지거나 뭐 제가 시소라는 표현 계속 들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반도체끼리 시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또는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의 그림이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낫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게 낫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빠지고 이러면 이제 지수에 도움이 안 되고 또 투자들이 이런 구도가 되면 삼성전자 쪽 계열의 소부장 하이닉스 계열의 소부장 이렇게 또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적당히 따라가고 이런 구도가 돼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그림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의심하는 건 저게 자사주 매입이 끝일까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저는 자사주 매입만 가지고 저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나? 뭐가 또 하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시차를 두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연타로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력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타 치면서 지그재그로 갈 거냐, 선물 매수로 확 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플러스 따라가는 몇몇 종목군들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건지 이번 주에 이제 수급, 예, 특히 이제 현물에선 삼성전자 매수 창가에 빨간색이 보이고 이제 시소 쪽으로 하이닉스가 되지 않고 이제 다른 업종이 되거나 이런 구도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 좀 붙어주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평소보다 말을 좀 빨리 한 게 천천히 하면 25분 3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스피드하게 예, 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번 이제 좀 중요한 시황상 되게 중요한 변수라서 변화 생길 때마다 또 특징 잡힐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